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하며 뼈 빠지게 살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몸은 병들어갈까요?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근명성실이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내보려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좋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만 사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헛된 노력을 멈추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1장 근명성실이라는 달콤한 가스라이팅.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근명성실은 절대적인 미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뙤약볕에서 하루 12시간씩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분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분들이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성실함 그 자체는 훌륭한 태도지만 성실함이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보장하는 건 기득권이 만들어낸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군말 없이 톱니바퀴처럼 일해줄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무지성 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장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다. 여기 2명의 나무꾼이 있습니다. A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찍어냅니다. 정말 성실하죠. 반면 B는 1시간 동안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고 단 3번의 스윙으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자,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뱄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해, 더 많이 해야 해.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를 낼수록 목적지에서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강릉 쪽을 향해 KTX를 타고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쏟아붓는 이 땀과 노력이 5년 뒤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명확한 지도가 없다면 그 성실함은 나를 갉아먹는 재앙이 됩니다. 3장 상위 1%가 노동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방법. 그렇다면 부자들, 소위 상위 1%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쥐어짜도 24시간입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사람은 하루에 240시간? 아니, 2400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나의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자는 일인가요? 아니면 자고 있을 때도 가치를 창출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가요? 단언컨대 성실함을 무기 삼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는 마인드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리하게 지렛대를 찾아야 해요. 4장 잘 쉬는 것도 실력이다. 번아웃의 늪. 무지성으로 성실하게만 살 때 찾아오는 최악의 부작용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뇌와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과열되면 전원을 끄고 식혀야 고장이 안 나요. 쉬지 않고 달려서 얻은 게 만성피로와 우울증, 그리고 일에 대한 혐오감이라면 그건 완전히 적자 인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휴식을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충전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는 여백으로 활용하죠. 쉴 때 죄책감을 느끼는 습관, 오늘부터 당장 버리세요. 잘 쉬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5장, 성실함을 잃지 않되 영리해지는 3가지 구체적 액션 플랜. 자, 그럼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좋은 무기를 올바른 곳에 쓰자는 거죠. 1. 가지치기. 첫째,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세요. 무의미한 회식, 남의 눈치 보느라 억지로 하는 일들, 내 목표와 상관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성실함을 멈추세요. 2. 10%의 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기. 자, 둘째입니다. 무작정 일하기 전에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반드시요. 요즘 유행하는 AI 툴을 배우든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리든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져보세요. 3. 나침반 점검하기, 주간 피드백. 셋째, 일주일에 딱 1시간 나만의 나침반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저 관성적으로만 바쁘게만 살고 있는지 한번 메타인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귀한 땀방울이 방향을 잃고 증발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면성실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올바른 지도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엔진입니다. 이제 무작정 달리는 걸 멈추고 지도를 펼치세요. 6장, 지금껏 해온 게 아까워서 당신을 망치는 매몰 비용의 늪. 자, 앞서 방향성이 중요하고 레버리지가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는 취준생, 비전 없는 직장에서 10년을 버틴 직장인, 적자나는 사업을 대출받아가며 끌고 가는 자영업자분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만데. 우리는 이걸 경장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에 집착하느라 미래를 망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들으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쏟아부은 5년, 10년의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 네, 이미 날아갔습니다. 끝난 겁니다. 과거의 노력이 아깝다고 해서 지금까지 펼쳐질 여러분의 소중한 1년, 5년의 미래까지 그 잘못된 길에 추가로 갖다 바치실 건가요? 썩은 동아줄인 걸 알았다면 그동안 그걸 붙잡고 있느라 손에 피가 났더라도 당장 놓아야 합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걷는 걸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방향 수정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손절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안 된 일은 칼같이 잘라내고 새로운 가능성에 에너지를 재투자하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아까운 마음을 오늘부로 끊어내세요. 과거의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래의 나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뼈를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나요? 아니면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나요?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글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영리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너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